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7월 9일 이른 아침입니다. 윤진님, 전공의를 자제분으로 두셨다는 윤진님, 안지윤진님이죠. 어제 국어TV에 깊은 관심을 놓고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킵고잉님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는 개판이고 국힘은 망했고 또 정치는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국힘 전당대회가 친한이냐 친윤이냐, 또 나경원은 그 중간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TV조선에서 김건희의 5개의 문자를 전문을 공개했어요. 그것도 역시 보면은 실사적으로 어투를 갖다가 공개한 게 아니고 오탈자를 수정해서 공개했다 그러죠. 최대한 그대로 옮겼다는 것을 TV조선이 밝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첫 번째는 김건희가 강력하게 국정농단과 또 국정개입과 당무 개입에 공천에서 개입됐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으나, 그러나 한동훈의 처신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놈 아새끼가 문제가 있다는 게 국어TV의 생각입니다. 지금 김건희의 문자 공개는 누구나 알듯이 김건희 쪽에서 친윤 쪽에 흘리고 친윤 쪽에서 작업이 들어간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것을 한동훈은 역공을 때리면서 당권을 잡고 대권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학적인 정치나 또는 정치의 무자비함을 떠나서 보면은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김건희는 원래 맹한 것이니까 한동훈은 비열한 놈이다 하는 것이 국어TV의 결론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친한 글을 보면은 한동훈에 따라다니는 초짜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지금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보수를 살린다, 국힘을 살린다는 없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한테 이겼는데 한동훈이가 이재명한테 못 이길 이유가 없고,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것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얼치기 평론가들과 또 얼치기 그 칼럼들은 그 주로 좌파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진보 좌파들 얼치기 애널들과 칼럼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됐다. 누가 죽고 죽이냐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냐는 헤게모니 쟁탈전에 들어갔다는데 큰일 납니다. 헤게모니 없습니다. 이놈들은 국가, 국민, 또 보수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없는 놈이고, 죽고 죽이는 특수부 검사의 기질이 지금 발동되는 순간이죠. 얘네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특히 한동훈이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보수는 없어요. 이때까지 보수를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하겠다, 당을 어떻게 재건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합동연설회가 있었죠. 거기서 한동훈은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내가 이기겠다, 그 말뿐이 안 합니다. 개인적인 생을 위해서 국힘을 접수하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제 김건희의 5개 문자의 원본이 TV조선에서 폭로하고 모든 언론들이 그대로 받았었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 전부 다 김건희를 욕하는 거고 한동훈을 지켜 세우는 겁니다. 특히 조중동이라는 보수지에 댓글 달리는 것을 보면은 수백 개가 붙는데 전부 다 한동훈이 옳았다, 김건희가 틀렸다, 윤석열도 너무하다. 이제는 보수 늙은이들이 댓글 놀이에 의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치며 한동훈을 대세론으로 띄우고 있는 이런 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보수 늙은이들이 윤석열을 지키자, 그래도 윤석열을 지켜야지 탄핵을 안 당하고 더한 참상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는 한동훈으로 싹 돌아섰습니다. 이번 당권 경쟁은 역시 누가 뭐래도 의뢰한 한동훈이가 대세를 형성한 건 맞습니다.
나 같으면은 내가 나경원이라면은 이런 전략을 안 펴요. 다음 영상에 찍겠지만은. 이 기가 찬데요. 이건 헤게모니 싸움도 아니고 그냥 진흙탕, 이전 투구, 개판, 이런 거예요. 김건희의 문자를 친윤 쪽에서 흘렸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고, 또 김건희가 자기가 답답하거나 아니면 공작에 의해서 한동훈 죽여라 하고 자기 텔레그램을 깠다는 거죠. 그죠? 까가지고 친윤들이 작업을 들어간 건 맞는데 일설에 의하면 한 달 전부터 그게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당대표에 나오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발단은 김건희고 오늘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어제 저녁에 뉴욕의 나토 정상회담에 가죠. 항상 김건희 윤석열은 떠나기 전에 꼭 이런 사단을 논해놓고 떠나요. 너희들끼리 해결이 돌아올 때까지.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이준석 쫓아낼 때도 그렇고, 나경원 짓밟고, 안철수 짓밟을 때도 그랬고, 김기현 당대표 띄울 때도 그렇고, 쫓아낼 때도 그랬고, 항상 이런 식이죠. 그래, 정치라는 것을 검사 기질로 하는 놈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놈이다. 이러는데,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가 일단은 맹해요. 정치를 잘못 배웠어요.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애가 대통령 마누라라는 애가 정치를 배울 필요 없어요. 남편만 잘 보필하고 엄지에서 국민들의 불쌍하고 힘들고 약한 자들만 살짝 방문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의 과시욕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 과시욕이 세다는 것은 얼굴을 수없이 재건축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력, 이력, 경력을 사냥한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나오면 무조건 여론은 안 좋습니다. 김건희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친윤들이 이 김건희의 문자를 갖다가 재편집해서 던지다가 역풍이 부니까 TV조선에서 전문을 공개했어요.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거마저 의심스럽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김건희가 갖고 있으면 한동훈이가 갖고 있었다. 한동훈이도 그럼 공개하면 돼. 이놈은 공개를 안 해요. 지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의로 가서 공개 안 하겠습니까? 꿍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곧 터질 때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이 터지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역공을 피하죠. 선거 전략으로서 당권 쟁취 과정에서 그건 좋은 전략이죠. 역공을 펼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을 했다면은 국정농단이 된다. 이러죠. 또 김건희가 문자를 보낸 것은 그것은 당무 개입이었다. 그러죠. 국정농단과 당무 개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를 칠 때 그게 국정농단과 당무 개입이었죠. 그죠? 박근혜가 공천과정에 개입한 당무 개입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다른 것을 구형을 한동훈이가 30년 때린 게 국정농단입니다. 그 시대의 묵시적 관심법이나 경제공동체로 집어넣어 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지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의해서 국정농단과 당무 개입 프레임을 확 박아버렸죠. 그러면은 윤석열 쪽에서 쥐새끼 봐라. 내가 박근혜를 잡아놓은 걸 갖다가 자기가 나한테 공갈 협박을 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윤석열과 김건희의 당무 개입과 국정농단은 99.99%죠. 그 나중에 탄핵의 길로 열리고 또 대통령직을 그만두면은 반드시 그건 깜빵에 갈 이야기죠. 그럼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는 문제죠. 박근혜를 잡아넣을 적에 당무 개입과 국정농단으로 잡아놓은 놈이 조선 제1검이란 한동훈이 아니었습니까? 이놈이 그런 거를 지금 구사한다는 거죠. 윤석열과 김건희에 의해서. 볼만 할 겁니다. 향후 1년 동안.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이라는 애가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김건희의 문자는 사과를 안 하겠다는 뉘앙스였다. 사과를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김건희의 5개의 문자를 보면은
구구절절하게 사과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김건희도 보면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혹시 정치적인 영감이 뛰어나요. 그 영감이 천공에서 왔는지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모르겠으나 그죠? 대통령실과 비서실은 김건희가 다 장악했다고 그랬죠. 제가 계속. 그 여실히 5개의 문장이 나타나는데 숙일 때 숙이고 싸울 때 싸우게 하는 게 김건희의 강공 전략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한동훈이가 김건희를 몰랐을 리가 없죠. 20년 동안 윤석열을 따라다니면서 기수도 한 5, 6기인가 한 10기 정도 벌어지죠.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결혼한 지 13, 14년 됐으니 형수님으로 모셨죠. 주군의 아내로 모셨죠. 수 없는 국정농단을 김건희가 한동훈이가 김건희하고 했다는 거죠. 형수님이라고 불렀고 수 없는 카톡하고 문자가 나가고 전화도 했다는 거죠. 그게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일 때도 물론이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 있을 때도 했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당할 때 한동훈이가 인사권을 가지고 왔고 정무 기능을 가지고 왔고 민정 기능을 가지고 왔었죠. 거기서 김건희하고 한동훈이가 야리꾸리하게 썸씽이 있었고 또 국정을 갖다 같이 농단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김건희가 너무나 활동적이라 그런지 맹해서 그런지 아니면 한동훈이가 실세가 김건희고 김건희의 장리의 강함으로 미리 접근했는지 우린 그거는 모르겠으나 희대의 간신이라는 거죠. 한동훈이라는 놈이. 근데 이 간신이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를 치겠다고 나온 거죠. 거기서 이때까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바라보면서 당군일의 최고의 투사요. 최고의 뚝심이 있고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윤석열과 당대의 패셔니스트의 미모의 언변을 갖고 있는 김건희를 보호하자는 70대 이상의 늙은이들이 윤석열을 부르고 싹 지금 한동훈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그것이 2030 서울 소유권 중도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현재 친윤이냐 반윤이냐로 남아있는 20%만 국민의 20% 정도만 나는 친한할래 하고 옮겨가는 형국이죠. 거기서 권력의 힘 또 무너지는 정권을 본 김건희가 맹하지만은 한동훈한테 없어했다는 거죠. 나도 살고 서방도 살리고 한동훈 너도 살아라. 근데 한동훈이 그걸 익십했다는 것은 너무 비열하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그리고 모든 그 댓글 논조들이 그렇고 사설들도 그래요. 왜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느냐. 그 100% 그 앞으로 그 깜빵 갈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왜 쥐가 사과하면 사과하고 정무수석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지들끼리 행정부 쪽에서 상의해가지고 사과하면 사과할 것이지 비대위원장인 한동훈까지 한테 가서 한동훈이가 허락하면 사과하겠다, 결단하면 사과하겠다 이런 걸 했는가?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김건희 쪽에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기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걸 드러났으나 이렇게 5번씩 굴구절결하게 문자를 이렇게 오래 보내는 거 길게 보는 거 힘듭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한동훈이가 김건희한테는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하고 타협을 봤어야 되죠. 그죠? 또 한동훈이가 용컨대 정무라인이나 비서라인하고 타협을 보고 사과합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절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느냐? 과연 엮이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한동훈 사람이 국정개입 올가미에 국정농단 올가미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올시다는 거죠. 개인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개인적인 깜냥이 나타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사고방식이. 그것 때문에 한동훈 날아갈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저는 보수주의자라 그러죠. 보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헤게모니들 싸움도 아니고 당이 지금 다 망가져 있죠. 계획은 없어요.
혁신도 없어요. 그냥 70세 이상 늙은이들과 초재선거 얼치기들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들어온 게 지금 보수로 돼 있죠.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하고 당을 어떻게 혁신시킬까는 없고 일단 당권 먹자. 그 다음에 당을 이재명 당처럼 우리도 바꾸자. 바꿔가지고 대권 잡자. 이거 아닙니까? 국민이 다 봤어요. 여기 핵심이 한동훈과 김건희죠. 윤석열은 빠져버렸고. 그죠? 벌써 몇 번 했어? 아유, 벌써 15분 했네. 자, 봅니다. 문자, TV조선에서 오탈자만 수정한 것 외에는 전부 다 원문을 옮겼다. 1월 15일자 보면은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 문제로 불편한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내가 뭔데 대신 사과드려? 그 다음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기분이 어쩌나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한다. 유유유.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실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난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다. 한 번만 대통령 V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거 어떨까?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겸양스럽고 겸손하죠. 그래야 맹해요. 이런 맹한애가 정치의 중심에 개입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나 이 정도면은 대통령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지가 전화해서 만나야 되죠. 정부적으로 푸는 거죠. 지가 대통령이 전화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안 하는 것은 당무 개입을 갖다가 아니라 얘가 당무를 갖다가 팽개친 거죠. 한동훈이라는 놈이. 하여튼 성격이 좀 전부 다 이 새끼들 말이야. 성냥개비 같은 새끼들이야. 팩 하다가 화내고 팩 하다가 그 성냥개비 같이 없어지고 이 새끼들. 1월 15일 날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단이 나는 것 같다. 사달이 나는 것 같다. 죄송하다. 이 정도면은 김건희하고는 통화 안 해도 윤석열하고는 통화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윤석열은 국민의힘 당원 1호고 그렇죠? 또 여당이고 재불찰로 19일날 재불찰로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이라도 사과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이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다. 이 말 맞아요. 얘가 사과했더라도 대세는 안 바뀌었어요. 모든 게 윤석열 심판으로 갔고 윤석열 응징으로 갔죠. 총선이. 그게 한동훈 응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다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뜻에 따르겠다. 모든 것이 제 책임이 있고 저에게 있고 충분히 죄스럽게 이기고 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전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다. 제가 서울대 박사가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을 나온 거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서 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건희는 사과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때까지 제가 보면은. 이게 터진 지가 일주일 됐죠. 한동훈이가 뺑치 놓은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러면은 정의를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뺑치를 놨을까요? 매정하죠. 비정한 놈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된다. 난 대권 될 거야. 난 대통령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경로하고 친윤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맞아요. 저 깜냥도 안 되는 새끼가. 지금 윤석열 임기 2년 지났는데 이제 배신을 해? 그 프레임은 맞잖아. 그게 자폭 프레임이죠. 차라리 김건희 이 문자를 공개 안 하고 계속 그냥 펌핑 질이나고 흑색 선질을 했으면 됐을 텐데 공개하는 바람에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략 전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역공을 취하면서 국정 개입이다. 국정농단이다. 당무 개입이다 프레임으로 가니까 늙은 애들이 이 박근혜 그거 보고 와 한동훈을 지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동훈 지지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놈은 정체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이며 보수를 지 악의로 갖고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그러고 보수를 또 함정에 빠뜨립니다. 녹취록 남았어요. 녹취록. 녹취록이 터지면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녹취록 까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싹 쓸어버려야 돼. 이 새 새끼를. 1월 23일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의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놀랍고 참담하다.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 동지라 그러죠. 맞죠?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건희는 동지였어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경원은 한동훈한테 사과해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 쳐야 돼요. 같이. 그냥 다 때려버려야 돼. 그런데 여기서 함께 생사를 같이 해온 동지다. 한동훈이 그랬죠. 한동훈이 윤석열의 꼬맹이, 윤석열의 꼬다리 아니었어요? 동지적인 관계였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공동체 묵시적 관심법으로 보수를 괴멸시킨 동지죠. 이놈의 새끼들이. 근데 지금 와가지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황당하겠죠. 또 1월 25일 대통령이 지난번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이 상했을 거다.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 조만간 두 분이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석열이가 밥 먹자 그러는데 밥 안 먹어 그랬잖아요. 한동훈이가. 정치라는 것은 말이죠.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밥 먹자면 얼른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다가 밥상을 뒤집더라도. 이놈은 말이죠. 태생적으로 지새끼 같은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란 놈이. 정치에 나와서는 안 되고 정치인 용량이 없어요. 여유도 없는 놈이고 굉장히 기회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제가 그러잖아. 이준석 같은 놈이라고. 준석이 같은 놈이라고. 말과 뽐새와 패션으로 거기 근데 아무 철학적이나 역사적인 인식이 없는 놈이에요. 그 김건희라는 것은 맹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유지 박사가 돼가지고 극우 유튜버들하고 지금 동맹을 맺었죠. 극우도 아니야.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썩은 물에서 이놈들이 지금 누가 내가 대통령이 될까? 누가 대통령이 없어져야 돼? 이걸 싸우고 있죠. 망했어요. 보수를 어떻게 혁신시킬까? 정치를 어떻게 혁신시킬까? 하나도 없어요. 지들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싸우는 게 윤석열하고. 이런 걸 갖다가 당대표로 뽑는다고요? 비정한 놈이고 야비한 놈입니다. 김건희라는 것도 맹한 거지만은 이까지 하겠습니다.